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 분이 제가 시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말 막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하우라던가 팁이라던가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따라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를 권장하는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시를 여기저기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별로 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방이 제가 촬영하는 구역 외에는 정말 폭탄 맞은 것 같아가지고 뜻친 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단톡방에서 제발 초대 좀 해달라고 제가 가서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뜻친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걸 무릅쓰고 보여드리는 점, 꼭 숙지해 두시고 폭탄 맞은 제 방에 대한 의견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메인이 되는 저의 보관 장소를 보여드리자면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점 죄송해요. 제가 보통 삼각대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여기를 찍을 때에는 삼각대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손을 직접 움직이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수납장이 제가 메인으로 실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여기에 있는 실이 다가 아니에요. 우선 요거는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단순히 이 많은 콘사들이 있다는 거를 지저분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은신해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사다리를 산 적이 있는데 사다리에 이렇게 많은 실들을 칸칸마다 그냥 냅두고 있고요. 이렇게 닫아서 보관하는 이 수납장 안에는 제가 그래도 제습제를 한 칸당 하나씩은 넣어놓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열어보기 두려우니까 일단은 영상에서 열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맨 밑에는 문어발을 수납하다가 그게 모자라서 옆에도 걸어놨고요. 어떻게 걸려있냐면 제가 이런 S자 핀이라고 해야 될까? S자 고리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백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진행 중인 문어발도 여기 이쪽에 이렇게 걸어놨고요. 여기 말고도 잠깐 폭탄 맞은 방을 좀 가리고 보면 제가 촬영하는 책상이 이 너머에 있는 저 책상인데요. 이 책상 위에도 몇 콘 이렇게 올려놔져 있습니다. 제가 시를 보관하는 방법은 별거 없고요. 그냥 정말 보관이라기보다는 소장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조금 더 있는데 또 다시 잠시 저의 비밀스러운 폭탄 맞은 방을 가려서 제 책상 밑에는 강아지가 있고요. 강아지는 카메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 수납장 안에 이게 되게 가벼워서 지금은 요 책상 다리에 걸려서 안 열리거든요. 이 안에 손염색 실을 보관하고 있고 저는 손염색 실보다는 솔리드로 뜨는 걸 더 좋아해서 여기는 거의 열리지 않는 그런 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실을 보관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이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지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부끄럽고. 그래서 빨리 평상시에 뜨개 수다하는 그 구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져왔어요. 제가 마커가 되게 많은데 코스링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이 모자르면 코스링이 껴져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코스링이 모자라지는데 제가 사실은 코스링을 선물도 받아보고 구매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가진 코스링 보관하는 통인데 이거는 우레누드에서 구매했던 타원형 그 나무 상자고요. 요 타원형이 사실은 출시가 안 될 뻔했어요. 하트 모양이랑 원 모양이 되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근데 제가 바나님이 여셨던 함뜨방에 있어서 우레누드 사장님이랑 교류가 좀 있을 때 이게 너무너무 예쁘다고 이거 제발 데뷔시켜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저 말고도 그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계셨겠죠. 뭔가 우여곡절을 통해서 얘도 출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제가 선물 받았던 그러고 직접 구매한 그 마커링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그 뭐냐 스토퍼가 맞나? 그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뜨개 할 때 책상에 손 닿는데 이 통을 올려놓고 쓰는데 바늘을 교체할 때 이거를 이제 통에 그냥 이렇게 담아놓고 찾으면은 지금은 이제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금세 집히지만 저는 돗바늘이랑 요 그 바늘 교체할 때 쓰는 이 핀이랑 한꺼번에 넣어놓거든요. 다 가느다랗고 길쭉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집으려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레누드의 정말 좋은 점은 자석이 아니겠습니까? 자석에 이게 딱 붙어서 이렇게 가장 자주 쓰는 요 니트 프로의 핀을 여기 이렇게 놓고 씁니다. 이게 좋은 점은 제가 현재 쓰는 바늘이 니트 프로 진저랑 치아오구 밤부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치아오구 바늘에는 요게 들어가요. 근데 치아오구의 핀은 니트 프로 바늘에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해결을 하고 있고 얘를 찾는 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전구 마커 있죠? 전구 마커를 바늘에 연결해가지고 푸르거나 조일 때 쓴답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구매하거나 선물 받았던 마커링들을 보면 다 참이 달려있고 이렇게 피아노 줄로 되어 있는 링도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 이런 링도 있고 벌어지는 부분 없이 하나가 통으로 연결된 이런 링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두께가 있는 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은 바늘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세탁 매직이 있는 실이라면은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세탁 매직이 좀 적거나 없는 실에는 이런 링을 사용을 하면 3mm대 바늘의 경우에는 이 마커가 있었던 자리가 확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귀엽지만 5mm 이상으로 올라갈 때에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피아노 줄로 된 마커를 쓰면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트님한테 선물 받은 거고 스토어 이름이 하트니트인데 요즘도 스토어를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작년에 받았나? 네, 작년 초에 받은 거라 1년이 넘은 제품이거든요. 그때 이 딸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딸기를 직접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요거랑 같이 또 선물로 주셨던 게
찾았다. 요 작은 반투명 별 참이 달린 요거를 또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리그램 이벤트에 당첨돼서 받은 것 같고 요거는 단순 선물이었고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건데 요 피아노 줄은 확실히 티가 안 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피아노 줄이 있는 부분이 대략 한 2cm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쓰는 바늘이 3mm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뜨게 하면서 코를 넘길 때 이게 뒤로 넘어가 있으면 피아노 줄이 너무 얇으니까 마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참의 무게 때문에 꼭 이게 뒤로 이렇게 쏠려요. 편물을 다 뜨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얘도 자꾸 넘겨줘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뜨게 할 때 뭔가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경사뜨기라던가 가디건 뜨는 거라던가 이렇게 계속 뒤집어야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쭉 손에 큰 움직임 없이 뜰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귀여운 마커들을 많이 구매해보고 받아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처음 이제 500원짜리 국산 바늘 쓰다가 그게 끊겼을 때 화가 나서 질렀던 니트프로 진저 풀 세트에 들어있던 요 마커 이거랑 노란색으로 된 네모난 마커가 요 내경이 6mm거든요. 이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요런 마커로 제가 항상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잡았다가 내려놨다 잡았다 내려놨다 하는 게 요즘 되게 많아져가지고 그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가디건 샘플이 마커가 좀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걸어도 되는데 생각 없이 뜨기에는 그냥 마커를 많이 걸어놓는 게 나아가지고 제가 막 틀려서 자꾸 돌아가고 그런 거를 좀 덜 하고 싶어서 마커를 그냥 많이 구매했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메탈 코스링을 검색해가지고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저는 우선 코스링으로 검색을 해서 막 찾다가 이 제품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10개 세트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저는 이런 코스링, 마커링을 내경이 6mm인 거밖에 안 사고 싶었는데 최근에 레어메이드였나? 거기에서 파스텔 에디션 코스링을 내셨는데 그거는 이제 세트로만 나와서 미리수를 선택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M도 보내봤단 말이에요. 아, 혹시 이거 제일 작은 크기만 아니지. 이거 혹시 크기별로 따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 출시를 하실 생각은 없냐 그랬는데 나중에 계획이 있기는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출시하자마자 드렸으니까 지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미리대별로 따로 판매하실 계획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레어메이드의 파스텔 마커링이 사이즈별로 판매되길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쿠팡에서 검색을 해서 산 마커링이고요. 이 마커링은 제가 잘 쓰고 있는 니트프로의 마커링처럼 내경이 6mm이고 그리고 얇은 1mm가 되지 않는 아주 얇은 금속 링이고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여기 맞물리는 부분이 없는 통으로 된 금속이어가지고 실도 걸릴 일이 없고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마커링은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게 10개씩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지금 뜨고 있는 게 많이 들어가면은 마커가 한 번에 8개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 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개인 게 너무 좋았고 색깔도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열심히 말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막
광고를 받을 짬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검색해서 제 돈을 주고 샀고요. 선물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게 골드 컬러고 요게 실버 컬러인데 10개씩 판매를 하길래 실버는 20개를 샀고 혹시 다른 색으로 구분해야 될 때가 있을까봐 골드도 10개 한 세트 구매를 했어요. 2세트 한 세트 구매를 했고 실버는 2,000원인데 골드는 2,500원이더라고요. 한 세트당. 뭐 때문에 500원이나 더 비싸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색깔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면 골드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가디건에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요 마커들은 아마 이제 안 쓰지 않을까. 아, 대박이죠. 이렇게 많은 마커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늘이 미리수가 엄청 커지면은 6mm 이상 넘어가면은 이런 마커들이 필요하기는 하니까 일단 소장을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6mm 때까지 올라가는 일이 잘 없어서 과연 손이 더 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마커링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리고 F5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잠깐 공중부양 하실게요. 제가 가방 F5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 영상에서 풀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참고가 아니죠. 완전 따라했죠. 그 영상 튜토리얼은 따로 링크를 안 걸어놨는데 이거를 단톡방에 풀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올렸더니 풀지 말라고 원래 이렇게 제가 이걸 왜 고민을 했냐면 어떤 때 보면 귀여운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너무 못생긴 것 같은 거예요. 이 팝콘이 정말 조그맣거든요. 좀 징그러운 것 같아가지고 풀을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런 감정이 들었던 애들이 다 뜨고 나면 정말 귀엽다면서 풀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방끈을 잘못 연결한 것 같네? 이거 팝콘이 하나 밀렸어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지금 알았고요. 이거는 뭐 풀러서 수정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가방을 제가 코바늘로 뜬 건데 제가 원래 코바늘을 잘 안 해요. 근데 뭔가 이 실 자체가 대바늘로 하기에는 너무 두껍고 가르시오를 하기엔 너무 험난하고 그래서 코바늘로 뭘 떠야겠다 하고 떴는데 코바늘을 해보니까 여러분 목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대바늘을 할 때에는 고개를 그렇게 많이 수그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코바늘은 진짜로 이 편물이랑 제 눈이 정말 가깝게 있어야지 뜨개가 돼가지고 제가 아직 초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너무 이제 웅크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목에 좀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바늘을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 실은 코바늘 편물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대바늘보다는. 그래서 이게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걔를 만약에 뜨게 된다면 코바늘로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방 근데 진짜 작거든요. 제가 손이 진짜 작은 편인데 키에 비해서도 작은 편이고 제가 살면서 손을 대봤을 때 저보다 손이 작은 사람을 본 적이 3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손이 되게 작은 편이고 보통 제 키에 사람들이랑 손바닥을 대봤을 때 한 2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손바닥 크기는 똑같은데 손가락 길이에서 한 마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제 손가락이 짧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제가 손이 진짜 작은 편인데 거의 뭐 제 손바닥 하나만 하다 보니까 진짜 미니백인데 여기에 도대체 뭘 담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이거 그냥 끈을 다 풀어버리고 잠그는 파우치로 해야 되나 싶어요. 이거 사실 파우치 사이즈로 딱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높이를 높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면 비율상 이미 약간 이 높이가 길어져 버려가지고 별로 예쁘진 않을 것 같아서 더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그래서 애매해요. 제가 얘를 대하는 마음이 애매하다 보니까 F5가 있긴 있는데 막 기쁘지는 않고 그렇네요. 암튼 이번 주에도 F5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거 가방끈 잘못 달린 거를 F5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칠지 안 고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끝난 걸로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방 F5가 있었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탑을 뜨고 있었잖아요. 제가 영상 몇 개 전에 보여드렸던 이 탑을 참고로 해서 도안으로 한번 써보려고 새로운 샘플을 뜨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기 걸려 있었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게 다 된 거예요. 실이. 근데 제가 스무디를 이번 여름에만 3콘을 사서 지금 3콘째를 뜨고 있는 거거든요. 또 스무디를 3콘을 사서 이 얼마 남지 않은 편물을 뜨기 위해서 엄청 많은 자투리 실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분들이 뜨다가 남은 정도로도 소요량이 충분할 것 같은데 싶어서 나눔을 좀 구해봤고요. 그래서 릴루님 인스타 아이디가 릴루.니츠이신 릴루님께서 나눔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탑도 조만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디건 소매를 다 뜬 다음에 뭐를 더 먼저 작업을 할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스무디를 접고 있는데 스무디는 뭔가 질리지가 않네요. 뜨는 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릴루님 저한테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나눔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얼른 떠서 제가 착용샷이나 그런 걸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번 달 안에 보여드리는 게 목표이기는 해요. 그러고 이제 요거 말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스무디는 요 가디건인데요. 지금은 아직 형태가 막 잡히진 않아서 어떻게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바늘 비우기를 통해서 코를 늘리는 그런 방식의 전체에 꼬아뜨기 줄무늬가 들어가는 매력적인 패턴의 가디건이고요. 제가 원래 되게 이상한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평범한 디자인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평범한데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에 저는 많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안뜨기 몇 개와 겉 꼬아뜨기가 같이 있는 이런 패턴으로 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으로 첫 번째 샘플을 완성을 시켰고 지금은 소매 고무단을 떠주고 있는데 제가 검은색 샘플을 완성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게 제가 그 샘플에 단추를 달아줬는데 여름실이고 후들후들하고 제가 권장 바늘보다 바늘 호수를 하나를 키워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버튼 밴드가 이제 넥이 많이 파인 만큼 두께를 좀 줬는데 그 단추 위로 이렇게 접혀 내려가더라고요. 뭔가 그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단추가 있는 스타일 말고 그냥 걸치는 스타일로, 그거를 랩 가디건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볼레로는 또 아닌 것이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걸치는 스타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샘플은 버튼밴드에서 단추구멍 없이, 그리고 단추도 없이 쭉 떠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샘플에서도 그 가슴 라인을 늘림을 하다가 마지막에 고무단 다 뜨고 나서 그 파임의 정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매분리한 데까지 다 풀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샘플을 뜨면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뭔가 한쪽 어깨는 흘러내리는 연출이 가능한 그런 가디건을 만들고 싶어서 네크를 좀 생각보다 깊게 팠던 거였는데 그게 잘 흘러내려가지지도 않고 그냥 애매하게 핏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소매 2개 중에 첫 번째 소매에 고무단을 뜨는 중인데 얘를 다 뜨고 나면은 우선은 버튼밴드를 한번 떠서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을 보고 아무리 잠그는 게 아니라지만 너무 파였다 그러면은 버튼밴드를 풀고 밑단을 소매 분리한 데까지 쭉 풀고 다시 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소매를 뜨는데 보통 이틀이면은 한 소매를 뜨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3일째 뜨고 있고요. 이게 꼬아뜨기가, 겉꼬아뜨기가 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 작품에서는 그 꼬아뜨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니까 도안을 내기는 낼 건데 뜨시는 분들은 뜨시기 전에 이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자라요. 제가 안 자란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거는 진짜 안 자라더라고요. 얼른 떠서 F4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웬만한 저의 뜨개 근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잡담을 하자면,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으로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오랜만에 담궈가지고 먹고 싶어서 어젯밤에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담궈놨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자주 해먹다가 질려가지고 더 안 해먹고 하다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담궜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그 재료의 비율이랑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이상하게 담궜거든요. 이게 토마토의 비율이 엄청 많고 양파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양파만 너무 많고, 그러고 이게 하루 정도 담가놔야 되는데 어제 밤에 담궜는데 오늘 아침에 먹으니까 양파에 매운기가 다 안 빠져가지고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뭔가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질 잎을 좀 사와가지고
들어가는 재료가 토마토랑 양파랑 바질이랑 올리브유 이렇게 들어가고 좀 하룻밤 재운 다음에 먹을 때에는 발사믹 소스를 뿌려서 먹거든요. 같이 뿌려 먹으면은 훨씬 맛있고, 그렇게 해서 되게 간단한 재료로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이번에 쓴 양파가 제가 토마토를 하나 반을 넣고 양파를 하나를 다 넣으려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뺐거든요. 근데 양파를 제가 보기엔 반 개만 넣어야 되고 토마토를 2개를 넣어야 됐던 것 같아요. 엄청 양파만 많아졌고, 그 양파가 엄마가 어디서 받아온 햇 양파, 되게 좋은 양파인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신선하고 오래됐는데도 하나도 안 물러지고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엄청 굉장한 양파인데, 너무 굉장해서 엄청 맵더라고요. 그 매운기가 다른 그냥 마트에서 사오는 양파들은 이렇게 하룻밤만 재워놔도 매운기가 꽤 빠져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양파는 이틀 정도 재워야 매운기가 빠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먹었는데 그냥 생 양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치를 하고 구강 스프레이까지 뿌렸는데도 입에서 나는 매운 양파 냄새가 저를 조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고 제가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도 선크림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올해 여름 따라 특히 더 자외선이 되게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여러분 샌들 모양에 따라서 발이 타잖아요. 근데 그냥 타는 건 괜찮은데 올해 여름에는 유독 발가락이 타서 수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얼굴이랑 목뿐만 아니라 발등에도 발가락까지 꼼꼼하게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제가 팔은 안 바르더라도 발등에는 발라주고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발라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친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빠지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수상보드인가? 그거를 탔었는데, 웨이크보드를 배우러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그 스프레이형 선크림을 가져와가지고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 스프레이형 선크림을 빌려서 아주 요긴하게 잘 썼거든요. 그 덕분에 진짜로 덜 타긴 덜 탔어요. 타기는 탔지만 그 기억이 있어서 그게 작년 여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근데 올해에 저도 그래서 스프레이형 선크림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프레이는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뿌려야 되잖아요. 제가 방에서 한번 뿌려봤는데 진짜로 호흡기로 그 선크림 가스 입자를 다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방에 강아지가 없으면은 그냥 선크림 좀 마시고 살았을 텐데 저는 괜찮은데 강아지가 마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스프레이 선크림은 사놓고 방치 중입니다. 베란다까지 가서 뿌려야 되는데, 베란다가 저희 집은 아마 정남향일 거예요. 그래서 해가 하루 종일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해를 피하려고 선크림을 바르려면 해가 정면으로 드는 베란다를 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 때문에 스프레이형 선크림을 지금 사놓고 한 번인가 쓰고 묵혀두고 있어요. 너무 아깝죠.
근데 제가 올해 유독 해가 센 건지 아니면 제가 나이가 먹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외선의 공격에 되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뜨겁고 따갑고 뭐랄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지냈던 동네는 자외선이 진짜 강했어요. 그런데 습도도 되게 낮은 동네였어가지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거기는 동네가 오븐 안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구워지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거의 없고 습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찜통 안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븐에 구우면은 색깔이 노릇하게 나고 찜통에 찌면은 뽀얀 상태로 이제 익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요즘 따라서 한국의 날씨도 찜통 더위가 아니라 오븐 더위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구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외출을 했을 때 그래서 더더욱 찜통이었을 때보다도 선크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민감해진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집에 있을 때까지 선크림을 바르지는 않고요. 해가 되게 센 한낮에 그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 해가 되게 센 날이고 한낮이고 외출을 10분 이상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보로 야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10분 이상이다 하면은 선크림을 바르고요. 부모님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던가 그래서 실내에서 볼 일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선크림을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클렌징 하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 선크림이 실험한 거를 봤는데 클렌징 할 때 클렌징 폼만 가지고는 세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클렌징 오일이랑 이중 세안으로 씻어내줘야지 지워지는데 그거를 맨날 하기에는 피부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극악의 상황일 때에만 최소한의 방어는 하자는 느낌으로 그렇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면허 필기를 5월인가 봤거든요. 네, 5월에 필기를 붙고 이제 그 합격증이 나오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기능이랑 그 도로주행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이나 되더라고요. 1년이나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따러 가야 되는데 6월에도 그냥 게으름 피우고 미루다가 그냥 안 갔고 7월에도 그냥 미루다가 8월이 됐는데 8월에도 제가 그냥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면허 시험이. 근데 그 처음 했을 때 너무 어리기도 어렸고 선생님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막 되게 윽박 지르는 스타일의 선생님이랑 도로 주행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그 뒤로 잘 안 갔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빨리 잘려야지 일자리가 순환이 되는데 아무튼 그 기억이 아직도 뭔가 심리적인 장벽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면허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근데 진짜로 지금은 예전에는 다들 따니까 다들 딸 때 따라갔다가 뭐 무서워서 그만두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면허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따야 되는데 언제 제가
용기가 나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등록을 냅다 해놓고 용기는 당일에 나한테 밀어야 되는 건지 싶네요. 제 사촌 동생도 면허를 따러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저는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나중에 필요해지면은 딸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거를 제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필요한데 겁먹어서 못 따고 있어가지고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쵸? 저랑 사촌 동생이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꽤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범이 되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TMI를 뿌렸나 싶기는 한데 제 영상은 항상 TMI를 뿌리는 영상이니까 이거를 항상 즐겨주시던 분들은 오늘도 즐거웠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생각을 하며 제가 이번에는 영상이 좀 늦게 왔어요. 지금 저희 집이 전기랑 수도랑 이런 거를 한 번씩 싹 고치느라고 계속 이제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처음에는 수도가 터져가지고 아랫집에 물 새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김에 이제 LED 등 해놓은 거 안 들어오는 거 때문에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그것도 고치고 고치는데 며칠씩 걸리고 그러고 이제 동생 방에 에어컨에 곰팡이가 까맣게 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소해야 돼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부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촬영 스케줄이랑 뭔가 많이 부대껴가지고 원래 화요일에 촬영을 해야 됐지만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서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다시 찾아뵈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고요. 저의 게으름 피우는 거를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뜨개 수다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